여러분 안녕하세요. 505회 GTF 5월 28일 적중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료를 미리 다운받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더보기란 혹은 댓글란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링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고 문제를 몰입해서 풀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바뀐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문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according to Andrew 이렇게 사람 이름을 직접 불러주는 형태가 다시 등장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문제가 각 파트별로 2개씩 더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는 독해 2문제를 풀 건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최근 트렌드까지 언급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를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6문항 하나씩 골고루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욱더 시제에 대한 단서들이 좀 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적중 특강 문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속어법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시제는 골고루 하나씩 등장한다. 진행 시제에만 정답이 되죠. ing로 끝나는 형태.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 3문항, 가정법 과거 3문항, 총 6문항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스쿨 적중 특강에서 기존에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 바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자, 이게 if절에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 과거로 취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등장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쭈르륵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형태를 익혀보도록 하겠고요. 자, 준동사는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 I'm in paradise라고 하는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만 확실하게 외웠어도 여러분들 지금 난이도가 503회 때 꽤나 어려웠어요. 4회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데도 숫자 맞추기도 잘 적용할 수 있었을 거고 출제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서 6개를 다 맞추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딱 504회예요. 그래서 이 준동사 유형은 동명사 3개, 투부정사 3개라고 하는 특장점이 있지만 확실한 암기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한 문제, 2문제 한꺼번에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이 순간에서부터 시험 보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준동사 암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2문항인데요. 자,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있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2문항은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유형이고 조동사, 접속사, 접속부사 유형은 총 4문항 자체, 이 4문항 자체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돼야 하는, 해석을 꼭 해줘야 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관계사는 2문항. 자, 2문항 공식에 따라서 풀어주신다면 사실 관계사 문제도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as of this moment로 시작을 하죠. 자, 현재 진행의 단서예요. 바로 보자마자 우리는 A번을 체크하고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라 적고 저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별표를 친 시제 유형만 나중에 한꺼번에 검토를 해봐요. 이게 6개가 맞는지 그리고 겹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별표는 이렇게 시제 유형에만 체크를 한다.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기호를 쓰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문제는 일단 빈칸 주변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지금 시제적 단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단서 기반으로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런데 단서가 안 보여. 단서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시제를 봅니다. 일단 그 문장의 시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그 다음은 주변 문맥으로 가는데 지금은 바로 이 시제를 반영하여 과거 진행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had been approaching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다 보면요. 문제들 중에서 이제 for 플러스 숫자 기간이 없이
과거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별표를 치긴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검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전략은 32점 분들께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진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유형입니다. 3번 문제는 일단 바로 for months가 보여서 1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for her exams라고 해서 문장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사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C와 D는 정답이 절대 될 수 없으니까 소거를 해주고 그 다음 A, B 이 두 개를 선택을 해놓고 별표를 하나 더 이렇게 쳐줍니다. 사실 해석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아주 부지런하게 수개월간 그녀의 시험을 위해 준비를 해오는 중이었다라고 가는 게 맞겠지만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 비번이 어색하다라는 거 알겠지만 우리 실전에서 해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석을 하다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로 넘어갔다가 다시 소거법을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Until the upcoming meeting. 자, until 다음에 시점이 오는데요. 그 시점에 관련된 키워드 자체가 이렇게 upcoming meeting처럼 미래의 단서를 나타낸다. 그러면 요거는 미래 단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until, by 플러스 이런 식으로 미래 단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요게 문장은 전반적으로 will be ing 미래 진행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미진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until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보여요. Until the discovery of the cure. 자, 그리고 나서 주변 시제를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주변 시제가 had caused, 과거 완료 형태. 자,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뒤에 같은 경우에는 thanks to their effort, 지금은 현재지만 여기 앞에까지는 과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discover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 과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의미를 지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1, 2년 전에 이렇게 비슷한 유형이 등장해서 그때 시제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회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until 다음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것인지 과거 시점을 나타내주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됐던 유형입니다. 자, 그럼 discovery는 과거적인 단서다라고 체크를 하고 소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ill be working 아니고 has worked, are working은 이미 우리 현재 진행이 나왔기 때문에 소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5번에 정확하게 had been working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진행형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 시제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특징을 보면서 가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난해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until 다음에 명사 키워드 자체가 하나의 시점을 나타내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until the discovery of the cure. 그 치료제의 discovery는 이전에 했던 거니까 discovery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until 다음에 discovery가 보이면 해석적으로 적용을 해도 과거랑 매칭이 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5번엔 과완진 적어주시고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죠. 아까 우리가 좀 고민하던 게 보이지 않았나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had been reviewing 바로 소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3번은 아직 우리가 고려할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이에요. 6번 문제로 가니까 by next year이 확실한 미래 단서가 되며 그 다음 I blank Spanish for 3 years. 3년간이라고 하는 완료의 단서가 보입니다. 미완진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바로 A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6번 별표 친 것을 통해서 우리 아까 2번에서 will have been ing와 has been ing를 고민하게 됐었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완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모든 시험이 이렇게까지 까다로운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험이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으나 여러분들께서 이런 회차를 마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505회 적중 특강 외에도 작년 4월부터 해서 쭉 한 달에 한 번씩 적중 특강을 찍어왔거든요. 그 모든 이제 적중 특강의 시제 6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문제, 바로 가정법의 유형이죠. 가정법에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유형을 여러분들 익숙하게 바로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Had I known을 보시고 여기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적용해 주시면 10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만 잘 암기하면 굳이 3대 3이다 라고 하는 거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4대 2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숫자 맞추기로 하다가 낭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도 동일하게 Had I worked harder,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우리 해피피인 A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문제도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아까 유형이랑 조금 다른 건 여기는 도치유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f 주어 hadn't pp가 이렇게 동사 hadn't pp를 동그라미 해주시고 would, could, might,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끔씩 여러분 32점 분들은 might가 등장했을 때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would, could, might 이 세 가지가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 형태가 이렇게 쭈르륵 10, 11, 12번에 나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바로 504회 유형이죠. 제가 적중 특강을 통해서 이 유형이 이제 나올 때쯤이 됐다라고 항상 언급하던 패턴입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could offer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과거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과거의 역할. could offer 보고 여기 과거 형태 아닐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if절에 could offer이 왔어요. 자, 그럼 가정법 과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인데 이 과거 형태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비동사일 경우에는 were. 그리고 주의해야 할 동사 had죠. had pp랑 had 이거 빨리 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had 자체가 본동사 과거 형태일 때 주의하시고 부정 형태일 땐 didn't 동사 원형의 형태가 이렇게 작성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로 과거 형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it would be라고 하는 B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도 볼게요. 11번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왔던 형태로 if were,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 절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공식 정확하게 외우셔서 반영하시고요. 자, 12번에 바로 또 could가 들어간 유형입니다. 12번을 보니 if절이 뒤에 있어요. 이럴 때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carefully considering their budget. 여기까지 부사절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건데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구조예요. 자, 이런 구조는 목적어절을 이끄는 대시 생략되어서 이 앞에 있는 they decided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if절 얘와 1번과 그 다음에 they가 포함된 2번만을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If they could afford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보이니까 이 자리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인 would go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정법 전체적으로 3대 3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이제 컴마 앞에 있는 선행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이거는 바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고 그래서 B번으로 그냥 보나마나 사람이겠지 하고 찍어주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이 등장했을 때 who와
그 다음에 which로 갈렸죠. 사실 who를 더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글씨체 있죠? 얘는 작품명,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탈릭체로 기울여 써져 있다라고 하면 작품명이나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세트로 사람 명사가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어떠한 연극이었는지 러브스토리였는지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고 작품명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탈릭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서.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 하셨더라도 선택지에서 문장 구조를 보게 된다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wrote, 썼대요. 사람을 쓸 수 있나요? 사람을 쓸 수는 없겠죠. 작품명이다라는 걸 또 이렇게 주어 동사의 키워드를 해석함으로써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부러 함정 유형을 풀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될까요? who가 되겠죠. who가 안 되고 who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바로 that은 컴마 뒤에 올 수 없으니 which William Shakespeare wrote라고 하는 D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여러분 representatives tive로 끝나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인데 보통은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representatives라고 하는 건 대표단, 대표라는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단어를 암기를 할 수 없는 그런 32점에서 43점 나는 그냥 단기간에 빨리 끝나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뒤에요. Who were 혹은 which were responsible for regulating the industry. 당연히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대요. 당연히 사람 명사가 주체를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representatives라는 키워드는 사람 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을 통해서 또 외워주시면 되겠죠. representatives, 사람 명사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속어법으로 또 적용을 해볼게요. what은 애초에 우리가 속어를 할 키워드고 그 다음에 which were responsible for 그 다음에 who were responsible for 이 둘 중 하나를 고민하게 되겠고 that은 애초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문법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A, B를 넣고 고민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representatives가 사람 명사인지를 아니까 바로 who were responsible for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관계사 유형 문제를 통해서 첫 번째, 이탈릭체로 기울여져 있는 건 작품명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겠고 이제 14번에서 representatives, TIVE로 끝나지만 명사고 사람 명사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문제부터 이제 6문제가 쭈루룩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준동사 유형이에요. 준동사 유형은 만약에 이게 투부정사면 저는 to 하나 나왔어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서 숫자를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protocols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safety protocols, 명사죠. 자, 명사 뒤에 사실 투부정사를 우린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명사 투의 구조가 형용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형식 구조든 아니면 명사 투든 혹은 투부정사 부사가 뒤에 오든지 간에 명사 뒤에 빈칸이 있다면 우리 무조건 투부정사 하기로 했었죠.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명사인데 be, worth, ing와 그 다음에 had, difficulty, ing 등의 명사와 ing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동명사의 관용 표현. 자,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바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to ensure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뭘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투부정사 부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To ensure a safe and secure work environment. 해석해보자면 안전하고 그 다음에 secure한 work environment. 자, 이걸 작업 환경을
ensure, 보장하기 위한,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명사, 투부정사의 패턴이 매칭이 되니까 투부정사 하나 나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사실 이 동사 보자마자 ing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6번은 ing가 나왔다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resist는 이제 저항하다 등의 의미를 가졌죠. resist ing. 자연스럽게 바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resist ing 말고도 지금 I'm in paradise, 우리 인강생분들은 다 외우셨잖아요. I'm in paradise를 암기를 하시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00제, 200제, 500제에 등장하는 새로운 어휘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어휘들도 여러분들이 추가하면서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ing, 이렇게 laughing 정리를 해주시고 I'm in paradise라고 하는 앞글자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I am, M의 M만 이렇게 I'm paradise, 자, 이렇게 껴맞춰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빨리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옆에 노트나 아니면 빈 종이를 꺼내 주시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로 시작하는 건 뭐 imagine 처음에 적고 그 다음에 I'm 다음에 in도 있었죠. in으로 시작하는 거 involve, 그 다음에 include 이렇게 M은 mind, P는 paradise의 P는요 정말 많아요. 여기서 기억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permit, 허가죠. 허가 ing, 허가 allow ing 같이 연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limit라고 하는 금지, limit도 여기 반의어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limit 외에도 금지의 의미로 prohibit이 있고요. prohibit. 그 다음에 또 금지의 의미로 prevent가 있죠. 연기, 그 다음에 미루다 등의 의미가 있는 put off나 postpone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고 추가를 하면서 의미적인 부분도 같이 매칭하면서 외워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llow 말고도 뭐 avoid도 A에 해당하고 이 외에도 admit, 인정하다, acknowledge, 얘도 인정하자, knowledge, 인정하다. 자, R은 또 recommend, require 등의 키워드가 있고요. D는 deny, 그 다음에 뭐 depict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나왔던 것 중 하나고 그 다음에 dies의 I는 중복돼서 그냥 imagine 적을게요. S suggest, C는 consider, K는 keep, E는 뭐 evade도 있고요. 모면하다, 회피하다. escape도 있고요. escape. encourage도 있고요. enjoy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enjoy.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여기 적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쭉 이렇게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적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면 내게 될 거예요. 이 연습을 한 10번 정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달달달 저랑 비슷한 속도로 적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17번으로 가볼게요. hesitate는 바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예요. 투부정사 to adopt. 그래서 투부정사가 2개 나왔다라고 체크를 하시는데 여기서 삼형식에서도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17번에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암기가 답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이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enough to,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 enough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벌써 다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다 동사 원형의 ing를 취한 동명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enough to 동사 원형과 자, enough, O-U-G-H-T, enough, O-U-G-H,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to 구조도
적어주세요. to 형용사 부사가 중간에 등장할 거예요. 요즘 이 두 가지가 조금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justify. 자, 아까 I'm in paradise는 없었지만 J로 시작하는 justify는 ing를 취하는 동사로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 어쩔 수밖에 없냐면 직접 읽어보시고 따라 적어보시면서 익숙해지는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justify, ing. 자, 그래서 spending. 자, 그렇다면 우리 앞부분에서 to 부정사를 정확하게 다 맞췄다 그러면 ing가 고민이 되지는 않겠죠. 그죠? ing 두 개 등장했고 이제 마지막 imagine ing. imagine. 우리 아까 I'm in paradise에서 맨 처음에 적었던 단어입니다. imagine 말고도요. 비슷한 어휘로 envision 또 ing를 취해요. 동의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부정어구에 ing를 취해야 되니까 not having in. 자, 요렇게 A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ing가 3개가 등장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해석이 필요한 유형의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접속부사로 연결되니까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깔끔하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 초대장을 받았어요. 나의 친한 친구 웬디로부터. 그리고 나는 catching up with her and her sharing her joy on her special day. 그냥 그날을 고대해 왔다. 그냥 이 정도로 체크를 해올게요. 자, 그럼 1번 요약하면 결혼 초대받았고 받음. 아주 간단하게 1번처럼 적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I won't be able to attend the wedding ceremony due to a prior commitment. 자, due to는 이유를 나타내는 구간이에요. 이전의 약속 때문에 못 간대요. 결혼식 못 가. 그렇다면 상황이 어때요? 반대의 상황이다, 역접의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역접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for example 당연히 아니고 윗상에서 아니고 C번과 D번이 혹시라도 헷갈리셨다면 이제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On the other hand라는 키워드는 대조의 상황이어야 돼요. 대조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것과 B를 대조해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A는 쌍둥이가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A는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같이 뭔가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해요.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하면서 주어가 달라집니다. B는요. 쌍둥이 중 나머지 한 명, B는요. 책 읽기, 아주 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대조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이렇게 대조해준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은 속어. Unfortunately라고 하는 건 안타깝게도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여기서 특징이 안타깝게도 뒤에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등장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적 요소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결혼 초대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못 가요. 어때요? 아주 매끄럽죠? 자, 그럼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 문제는 조동사 문제예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우리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l exam 데이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It's essential to 필수적입니다. Start preparing for it. 준비하는 거 필수적이죠? 가능한 한 빨리. 자, 그 다음 to pass the upcoming exam. 곧 올 이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여러분 투부정사의 부사의 목적은 너무나 중요한 단서예요. 특별히 should와 must로 거의 100%, 거의 99% 이렇게 매칭이 되죠. 자, 투부정사 요거 외에도 for 플러스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를 위해라고 해석되는 포인트도 should랑 must 이렇게 매칭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 해석을 해보면 exam, 다가올 exam을 패스하기 위해서 자, 일단 일반적인 이제 불특정한 다수 원을 이렇게 주어로 넣었어요. 뭐 해야 된대요?
해야 한다로 벌써 해석을 하게 되죠. Review all the material thoroughly. 철저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다 리뷰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must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난이도는 뭐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킴과 소피가 were 너무나도 excited, 신났어요. 뭐에 대해서요? The prospect of building sand castle on the beach. 자, 그럼 해변에 샌드 캐슬을 지을 거래요. 그쵸? 그래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자,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자, 그러면 지금 특징이 뭐냐면요. 과거 시제로 진행이 되며 대절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GTF 레벨 2에서는 이렇게 시제 일치를 해주는 조동사 문제를 꽤나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는 과거 형태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They more hardly contain their excitement. excitement라고 하는 거는 흥분이죠. 흥분을 hardly, 거의 뭐뭐 않다. 부정부사예요. contain their excitement.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해석적으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신이 나는 나머지 그 흥을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는 포인트로 could가 정답이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얘네들의 의무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황적으로 모래성을 쌓기 위해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난 나머지 흥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계속 부모님에게 언제 가냐, 언제 도착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의무가 들어가는 건 너무나 어색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32점 분들께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must랑 should랑 같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예쁘게 같이 소거를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단 65점 이상이 목표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처럼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만약에 법률적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법률적인 소재가 등장해요. 이럴 때는 must와 should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 1년 혹은 2년에 한 번쯤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1,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should, must가 같이 등장하지만 should와 must의 뉘앙스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ould가 정답이 되고요. shall은 우리 애초에 소거를 해주기로 했던 선택지죠. 자, 그럼 24번으로 갑니다. 24번 문제도 요약요약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expected obstacles,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방해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resistance from stakeholders, 주주로부터의 이제 저항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emained determined, 확고한 상황, 그런 상태를 보여줬고요. 그러한 상태로 있었고 and focused, 집중한 상태로 있었어요. 집중하고 그다음 determined 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which helped us stay motivated, 동기부여된 상태로 유지하게끔 도와준 거고 이 앞에 문장 전체가 그랬습니다. And overcome our difficulties, 우리의 difficulties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럼 이걸 아주 쉽게 요약을 해볼게요. 1번, 어려운 상황에서 에도 극복. 정말 단순하게 좀 포괄적인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1번, 어려운 상황에도 이 상황을 극복했어. 두 번째요, we persisted with our project and ultimately delivered a successful outcome.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persist는 지속하다의 의미가 있죠. 그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고집하여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successful outcome을 안겨다 준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결국 성공. 자, 그럼 논리성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했어. 그 결과 성공했어. 어때요? 인과관계로 연결을 하면 좋겠죠. 따라서 정답은 therefore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으로 갈게요. 25, 26번은 should 생략 유형이에요. imperative, that, 주어, 동사, 원형 해서 submit가 정답이 되고요. 26번도 보시면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2점 분들은 그 선택지 보는 요령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자, recognize가 정답되는 이유는
important that individuals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A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should 생략이 이렇게 진행 시제랑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지에 동사 원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 무조건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Milgram Experiment에 대한 소재 파트 2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Social Psychology Experiment, 사회심리학 실험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 실험이냐면요.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 단락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실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지금 파트 2는 그래도 난이도가 매우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aimed to test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aim to test how far individuals would go. 얼마나 멀리 개개인이 갈 것인가.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obeying an authority, 권력자를 권력자의 말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gure, authority figure이죠. figure는 인물이에요. 권위적인 인물을 복종을 하는 건데 when instructed to harm other person,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도록 요청을 받는 상황에서 권위자에 복종하여 이 행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트렌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파트 2와 파트 3가 무난한 회차는 이렇게 첫 번째 문단, first paragraph에서 그냥 정답 주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속어법을 통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읽고 속어법을 적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트만 보고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실제 시험은 전체적으로 더 읽다가 풀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아요. 결국 주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읽다가 이게 아무래도 속어가 잘 안 돼. 하나 두 개는 지웠는데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숨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바로 그냥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별표를 치고 넘어가고 나머지 두세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정답이 오히려 첫 번째 단락에서 바로 문제를 적용했던 유형보다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트렌드를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목적. aim 그 문장을 잘 보고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A번부터 속어법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est how people react. 반응하는 것. When they have to make someone hurt. 누군가를 해치게 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래요. 자, 중요한 것은 paraphrasing이거든요. paraphrasing. 분명한 것은 같은 단어를 예쁘게 그대로 사용해 주진 않아요. 패러프레이징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에 대한 연습은 평소에 리뷰를 하시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To test individuals would go. 여기서 간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복종을 하여 따른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어디까지 따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따른다라고 하는 건 react, 반응이라고 하는 큰 포괄어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는 수동태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누군가를 해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능동의 구조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A번은 정확하게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B, C, D에서 속어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ects of electric shocks. 전기 충격에 대한 결과, 영향, 인간 몸에. 자, 그럼 지금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반응하냐잖아요. 그런데 electric shock의 영향만을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문장과 대조해서 정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intercom이라고 하는 단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질문에 넣어줄 수도 있어요. Intercom communication on memory recall. 여기서 핵심적으로 memory reca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첫 번째 중심 소재 자체가 아니잖아요. 소거를 해줍니다. 자, D번. Effect of a researcher in a lab coat on participants' behavior. 연구자가 랩 코트를 입었을 때의 영향, 이런 식으로의 핵심 키워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27번 유형은 난이도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컨덕트와 어휘가 파트 2에서 지금 같은 구조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conduct가 동사가 아니라 분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행하다가 아니라 진행된 experiment, 실험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수행된, 진행된, 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conduct랑 매칭을 해줘야 하니까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duct는 무언가를 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do의 의미랑 동의어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done by 뭐뭐뭐 라고 하는 A번 정답이 되겠고요. 돕는다나 bring의 과거 형태인 brought, 가져와진다라는 키워드나 그 다음에 applied, 적용된다, 뭐 바르다, 각각의 의미 자체도 어색하죠. 실제로 뭔가를 진행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적용이나 뭐 help의 의미는 사실 사전적 동의어도 아니며 문맥적 동의어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위해서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의 역할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럼 티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실험은요, 참가자들을 포함하는데요.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teacher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럼 teacher를 찾았으니까 이 문장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Who was instructed to administer. administe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관리의 뭐 행정의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주입하다, 뭐 주다 등의 의미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Increasingly severe, 심각한 electric shocks, 전기 충격을 다른 참가자에게 주도로 instruct,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바로 teacher예요. 자, teacher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이다. 자, 그 다음 learner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arner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받는 사람인데 잘못된 답을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의 역할은 administer increasingly severe electric shocks to the learner. 학습자에게 electric shock을 준다. 사실 여러분 독해 문제 푸시면서 너무나 이거 너무나 쉽네라고 느끼셨죠? 자신감이 생겨야지 실전에 사실 자신감 자체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직전에 어려운 회차의 문제를 풀어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준비를 좀 해봤고요. 정답은 A번이 되죠. 여기서 이제 실전에는 조금 더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해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파트 1, 2, 3, 4 공통적으로 요즘 추론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추론이냐면 implied 혹은 suggest 키워드가 등장해서 두 번째 단락 전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은 이런 유형이 여러분 매우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이 정말 오히려 더 쉽습니다. 하나씩 소거를 해보시면 돼요. 소거법을 하면서 그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해주신다면 이런 추론 유형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어요. 504회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파트 1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둘 다
세 번째 단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요. 파트 2는 두 번째 단락 전체를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다섯 번째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약간 우리가 나왔던 패턴은 동일한데 뭐 다섯 번째 단락 전체를 보고 그냥 맞는 거를 골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추론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답은요, 본문 기반이에요. 본문에 나오지 않은 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정답이 되게끔 만드는 유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것도 소거를 한번 해볼까요? Observe the behavior of the learner. 티처가 그냥 관찰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티처의 역할은 직접 주입을 해주는 거였죠. 소거를 해주고요. Act as if they were receiving electric shocks.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Then provide the questions for the experiment. 질문을 제작해준다 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받는다, 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dminister 다음에 목적어를 항상 확인해 보세요. severe electric shocks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administer의 키워드는 manage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전기 충격을 가하다, 주다 등의 의미로 준다라는 방향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명령하다도 아니고 항상 목적어의 관계성을 넣고 해석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give가 정답이 되겠죠. help도 방향은 요 방향이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주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월 28일 적중 특강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 문법에서부터 쭉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기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